대중성을 먼저 좀 어떤 것을 대중성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봤어요. 대중이 친숙하게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대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대중성에 대해서 바로 막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을 찾아왔는데 되게 좋은 정의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그러면 이제 웹소설의 대중성을 보려면 또 웹소설도 좀 알아야 될 테니까 웹소설에 대해서도 잠시만 얘기를 한다면, 웹소설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웹소설은 장르 소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. 예. 그 장르 소설에서 종이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매체가 인터넷 매체로 바뀌고 모바일 기기라는 것을 만나면서 발달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물론 이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체적인 웹소설의 대중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어찌됐든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도 창작을 꿈꾸는 분들이시고 저도 카카오 페이지에서 콘텐츠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콘텐츠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도 저희 뭐라 그래야 되지? 청강문화산업대에 계셨던 그 이응우 교수님이 뭐 다른 강연에서 이렇게 설명하셨던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. 웹소설에 대해서 아니면 장르 소설에 대해서 장막 없는 욕망의 투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.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웹소설은 대리만족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대중의 문화 혹은 문학 이런 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뭐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도 웹소설이나 웹툰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? 대중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도 있겠다. 예, 뭐 근본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지만 따라갈 수는 있겠다. 아니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?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히려 다양성에 대해서는 많이 좀 또 요즘엔 부족해지고 있거든요.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최근에 이제 어떤 연재 사이트에서는 이혼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혼을 하고 나서 주인공이 더 승승장구해 나가는 이야기들인 거죠. 뭔가 이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, 우리한테. 저도 뭐 기혼자지만. 네.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가 있었죠? BJ물도 있었고, 그렇죠? 그리고 천재물, 뭐 아카데미물, 뭐 역시나 이것도 천재물에 속하죠.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쪽으로 또 그런 작품들이 요즘에 유행인가 보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도전을 하시잖아요. 근데 어찌 보면 그 작품이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성이란 것은 사실은 이 표면적인 그 키워드 하나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. 그렇잖아요. 유행이 뭐 대중성을 다 대변해주고 유행하는 대로 다 쓰면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. 그랬으면 모두가 이제 대형 작가님이셨겠죠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. 그리고 그 다양성을 생각을 해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중성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나중에 작품을 집필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대중성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예, 여기 보시면 뭐 작품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뭐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. 회기물이나 아니면 천재물, 뭐 환생, 아니면 뭐 악력 키워드, 뭐 그런 유행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몰려 있고 실제로도 물론 이제 그런 유행하는 키워드를 써서 성공을 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. 그쵸? 그걸 막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겠죠. 예. 막 그렇게 뭐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웹소설이나 웹툰을 창작을 꿈꾸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분명 이제 많은 작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작품을 보시면 늘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.
만약에 예를 들어서 템바를 봤다. 템바를 봤어요. 그러면 템바를 보다가 한 100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. 100화까지 읽다가 끊어졌어요.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읽고 싶은 작품이 어떤 거예요? 아, 이런 작품 더 없나? 이런 생각이죠. 그러니까 낯익은 이야기, 이런 류의 작품을 읽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요, 우리한테는. 그래서 그런 걸 막 찾게 되죠. 그래서 막 찾다 보면 또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 보고 싶어. 아, 이런 얘기 그만 보고 다른 것 좀 없나? 낯선 거, 새로운 거, 그런 거 찾고 싶어. 이런 마음이 또 생기죠. 그래서 우리가 웹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들한테는 이 두 가지 욕망이 계속 공존하거든요. 제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, 이 두 가지 욕망이 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낯익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될지, 낯선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될지,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네, 뭐 저는 오늘 다른 분들의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, 웹소설 업계로 완전히 들어오는 시점은 한 2015년이었나 봐요. 이전에는 이제 그 전자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었고, 예, 그러다가 2015년에 카카오 페이지, 카카오 엔터에 합류하면서 이제 웹소설 담당자가 됐거든요. 당시에는 이제 작가님들의 뭐 강연도 같이 주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, 그때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그 말씀 중에 하나여서 가지고 와봤어요. 오늘 특히나 이 주제랑도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. 백덕수 작가님은 모르겠어요. 뭐 본인의 정말 연구했는지 아니면은 본능적으로 그걸 선택하신 건지, 그냥 그게 쓰고 싶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어찌됐든 우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잘 대중들조차도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는 걸 잘 몰랐던 거를 잘 끄집어내신 거죠.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 데모축이라는 작품의 성공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홍정우 작가님의 말을 빌리면, 모든 작가님들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계세요. 그러니까 이 욕망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웃긴데, 그러니까 대중들도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작가님들도 모두 대중에 속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작가님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욕망이 엄청 동떨어져 있긴 힘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쓰실 때 그런 욕망이 투영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보통은 잘 되죠. 근데 그런 작품을 하나 쓰면 욕망이 충족이 돼요. 내 욕망이. 작품을 쓰면서 우리가 그 작품의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듯이, 작가님들도 이 작품을 쓰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이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거든요. 그럼 그 욕망이 해소가 되거든요. 그럼 그 욕망을 다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이라는 키워드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달해 온 거죠. 과거에 온라인 게임이 한창 많이 나올 때, 온라인 게임으로 뭐 아이템도 주고 사고 팔고 할 때, 그때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게임물이거든요.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에 와서는 헌터물로 발전을 했고, 헌터물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. 그게 또 다른 포인트거든요.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어떤 또 다른 장치라 그래야 되나요? 각성이 되었든 던전, 게이트 이런 것들이 열려서든 세계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. 돈이 많았던 재벌의 의미가 퇴색되고,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도 그런 권력조차도 퇴색되는,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 각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그런 것들만 맞으면 완전히 삶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욕망들이 투영된 거죠.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키워드들, 유행하는 키워드들을 조금 더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. 네, 감사합니다.